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러스트주맙 내륙스테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허투를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허투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입니다.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관여를 하고요. 일반 세포에는 일부 존재하는 데 비해서 이제 일부 암세포에 이 허투가 과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유방암이라던가 위암 등 일부 암종에서 이 허투가 과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허투를 표적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 첫 번째 약이 이제 트라스투주맙 성분의 허세틴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라스투주맙 같은 경우는 허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약인 트라스투주맙 엠탄신 상품명 캐사일라 같은 경우는 허투를 표적으로 하는 트라스투주맙이 있고 또 암세포를 공격하는 독성 물질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와 약물이 같이 있는 접합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설명드리는 트러스투주맙 내룩스테칸 상품명 에너투 같은 경우는 트러스투주맙 엠탄신과는 다른 독성 물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트러스투주맙 내룩스테칸의 상품명은 에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허가 적응증을 갖고 있는데요. 크게만 일단 살펴보면 유방암, 비소세포 폐암, 위암, 또 침샘암, 자궁암 6종,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식도암, 난소암, 담도암, 마지막으로 직결장암까지 굉장히 다양한 허가 적응증을 갖고 있는데 비해 급여가 되는 적응증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허투 기반의 요법을 투여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허투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전의 항허투 치료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받은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허투 양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 후 선암종의 치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오늘 기준으로 해서 보험이 가능하다, 급여가 가능하다라고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용법 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에서 투여하는 경우에만 3주에 한 번 6.4mg/kg가 추천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암종에서는 모두 3주에 한 번 5.4mg/kg가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투여는 처음 맞을 때만 90분간 천천히 정맥 주사하는 게 추천이 되고 있고요. 특별한 이상 반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음 투여부터는 굉장히 짧게 30분에 걸쳐서 정맥 주입하는 것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주입 관련 반응이라고 해서 주사를 맞을 때, 주입할 때 나타나는 일련의 반응이 있진 않은지 꼭 확인이 필요한데요. 식약처 허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주입 관련 반응의 증상이라고 한다면 주사를 맞을 때 혹은 주사 맞은 직후에 오한이 든다, 춥다, 열이 난다, 답답하다, 숨차다, 가렵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빨리 선생님께 얘기를 주셔야 합니다. 전이성 유방암에서는 약 1.3%, 전이성 위암에서는 약 1.6%의 확률로 알려져 있고요. 빈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인데요. FDA,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트라스투주맙 내룩스테칸의 박스형 경고문으로 첫 번째로는 간질성 폐질환과 폐염증이 있습니다. 이 간질이라고 하는 게 폐포와 폐포 사이의 조직을 의미를 합니다. 이 간질에서 발생한 일련의 질환을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약을 투여했을 때 치명적인 사례를 포함한 간질성 폐질환이나 폐염증이 보고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증상으로 따진다면 보통은 마른 기침이 잦다던가 숨이 찰 만한 상황이 아닌데 숨이 차다든지 열이 흔하게 난다든지 혹은 다른 증상 같은 것들,
혹은 이런 증상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환자분들 꼭 잘 확인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간질성 폐질환도 이제 등급이 있어요. 근데 2등급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 약 투여를 영구적으로 중단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용량에 따른 빈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 용량요법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위암 환자만이 6.4mg/kg를 맞고 나머지 환자분들이 5.4mg/kg를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5.4mg/kg를 맞는 환자의 약 12.5%에서 간질성 폐질환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이제 등급이 낮은, 정도가 낮은 게 대부분이었고, 다만 이제 첫 번째 발생까지의 시간이 0.9개월에서 31.5개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N02를 맞은 지 한 달이 안 돼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혹은 2년이 넘었는데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사를 시작할 때부터 그 이후에도 꼭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 같고요. 6.4mg/kg를 맞는 좀 더 높은 용량을 맞는 환자에서는 17.9%에서 간질성 폐질환이 발생했고요.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등급이 낮았고 첫 번째 발생까지의 시간은 마이너스 0.5부터 21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0.5가 제가 조금 의아한 수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주사를 시작한 때부터 주사 맞을 때 1년차, 2년차 이 이후에도 꼭 잘 확인을 주셔야 되는 증상 같습니다. 트라스투즈맵 데룩스테칸의 FDA 박스형 경고문의 두 번째는 베테아 독성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 이 약에 노출될 경우 태아의 치명적인 폐형성 저하증이라던가 골격 이상, 또 신생아 사망을 초래하는 양수 가소증, 양수가 적어지는 양수 가소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서 이제 N02 투여하는 동안, 그리고 끝나고 7개월 동안 피임이 추천되고 있고요. 남성 환자 같은 경우는 N02 투여하는 동안, 그리고 끝나고 4개월 동안 피임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FDA 박스형 경고문 외에도 우리가 유의해야 될 일반적 주의사항도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성구 감소증이 있습니다. 중성구라고 한다면 호중구를 의미를 하고요. 식약처에서 중성구라고 표현을 해서 저도 동일하게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 일단은 5.4mg/kg를 맞는 환자 같은 경우는 35.2%에서 중성구 감소증이 보고가 됐고요. 6.4mg/kg를 맞는 환자는 조금 더 높은 빈도 43.5%를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 투여 전에 또 각 용량을 맞기 전에 반드시 혈구수 모니터링 추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장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좌심실 박출률의 감소. 이 좌심실 같은 경우는 왼쪽에 위치한 심실인데요. 좌심실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좌심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지럽고 숨이 차고 소화가 안 되고 다리 같은 데가 붓는다거나 하는 증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4mg/kg를 맞는 환자는 약 3.9%에서 좌심실 박출류 감소가 보고가 되어 있고요. 이제 6.4mg/kg 같은 경우는 1.81%에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 투여 전에 또 증상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심장 기능을 반드시 평가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용량 조절이 필요한 이상 반응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질성 폐질환과 폐염증. 두 번째, 중성구 감소증, 호중구 감소증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발열성 중성구 감소증. 이 발열성 중성구 감소증이란 절대 중성구수가 1000 미만이면서 38.3도를 초과하거나 혹은 1시간 이상 38도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지혈과 관련된 세포인 혈소판의 감소증. 다섯 번째로는 좌심실 박출류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용량 조절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 등급에 따라서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빈도가 높은 20% 이상 발생한 이상 반응들입니다.
첫 번째로 5.4mg/kg를 맞았을 때는 메스꺼움, 오심이 가장 확률이 높았고요. 75.8%, 또 피로감이 58.3%였습니다. 6.4mg/kg를 맞았을 때는 중성구 감소증이 64.8%, 메스꺼움 63.2%, 입맛이 떨어지는 식욕 감소가 60.8%, 빈혈이 57.6%, 피로감이 이제 55.2%였습니다. 그래서 두 자료를 종합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메스꺼움과 이제 피로감, 오심 피로가 50%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20% 이상이 이제 첫 번째로 구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심 구토, 메스꺼움 구토라고 한다면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하는 정도, 구토 유발 가능성을 순번을 매겨볼 수 있는데요. 이 에너투, 트라스투즈맙, 네룩스테카는 구토 유발 가능성이 매우 고위험군입니다. 그래서 항암하기 전에 구토 예방약 반드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맛이 떨어지는 것도 조금 흔한 것 같고요. 위장관 부작용으로 변비와 설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변을 잘 본다고 하는 건 하루 이틀에 한 번 편하게 변을 보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변비라고 한다면 3일 이상 변을 보지 못했다거나 하루 이틀에 한 번이더라도 힘들게 변을 본다. 이런 건 다 변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설사라고 한다면 하루에 3, 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것. 그리고 에너투 같은 경우는 탈모도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5.4mg/kg를 맞을 때는 39.9%, 또 6.4mg/kg에서는 22.4%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트라스주맙, 네룩스테칸을 맞을 때는 머리가 빠질 수 있다. 이 외형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미리 꼭 잘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골수 억제 관련해서는 이제 빈혈, 혈소판 감소증, 중성구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 모두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소판이라고 한다면 지혈하고 관련된 세포. 백혈구 중에 호중구는 약 60에서 70%를 차지를 하는데요. 이 호중구, 백혈구 같은 게 면역하고 관련된 세포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에 대해서도 환자분들 꼭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빈도는 높지는 않았어요. 1에서 2% 정도 발생한 주사를 맞을 때 혹은 주사 맞은 직후에 나타날 수 있는 주입 관련 반응. 예방약 투여가 반드시 권고되는 항암제는 아니에요. 빈도도 높지도 않고요. 그래도 주사 맞을 때 특이한 거 있다. 주사 맞은 직후에 숨이 차다, 답답하다, 춥다, 열이 난다, 어디가 가렵다 이런 거 있으시면 참지 마시고 선생님께 꼭 얘기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그래서도 처음에는 90분 천천히 맞고 다음부터 30분간 짧게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주사 맞을 때 특이한 거 바로 얘기 주신다. 두 번째로는 간질성 폐질환과 폐염증. 확률로 따진다면 한 13에서 18% 정도 됐었어요. 이게 특이적인 증상이라고 사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마른 기침이 잦다든지 숨이 찰만한 상황이 아닌데 숨이 지나치게 차다든지 열이 자주 난다든지 혹은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는 것 같다 하시면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항암할 때는 우리 피임 기본적으로 잘 알고는 계시겠지만 에너투 맞고 있는 여성분이라면 끝나고도 7개월 동안 꼭 피임 잘 해주시고요. 남성분들은 끝나고 4개월 동안 피임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흔한 부작용이었죠. 호중구 감소증, 중성구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 또 혈소판 감소증과 빈혈 관련해서는 병원 올 때마다 피검사합니다. 절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평상시에도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 마스크도 잘 써주시고 사람 많은 곳은 가지 않도록 꼭 해주시고요. 혈소판 관련해서 항상 다치지 않도록 날카롭고 뾰족한 것도 피해주시고 다칠 만한 위험한 행동이나 운동 같은 것도 꼭 피해주시고요. 빈혈 관련해서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빈도 높지는 않지만 이제 심장 이상하고 관련해서 좌심실의 박출률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항암하기 전에 미리 심장 기능 검사를 시행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중간에도 선생님 판단하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도 이제 특이한 증상이 있진 않은지, 뭐 숨이 지나치게 최근에 차다, 뭐 어지럽다, 피로감이 심하다, 소화가 자꾸 안 되는 것 같다, 새벽에 자꾸 깨서 소변을 보는 것 같다, 발목 같은 데가 조금 붓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꼭 선생님께 얘기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빈도가 높은 부작용은 메스꺼움이었죠. 그래서 메스꺼움, 구토 이런 것들은 환자분들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빨리 나타나는 분들은 항암하자마자 나타나기도 하고요. 항암이 끝나고 일주일 혹은 열흘 넘게 메스꺼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암하기 전에 트라스주맙 데룩스테칸 맞기 전에 항상 구토 예방약 처방이 나고요. 알약으로 나기도 하고 혹은 주사약으로 나기도 하고 둘 다 나오기도 해요. 잘 투여를 해주시고 혹시 메스꺼울 때 드세요 하는 치료약, 상비약 받으셨다면 집에서 참지 마시고 약 먹으면서 잘 넘어가면 됩니다. 변비라고 한다면 내가 3일 이상 변을 못 봤다. 혹은 하루 이틀에 한 번이라도 편하게 변을 보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변비라고 했었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가능하다면 이제 규칙적으로 식사 꼭 해주시고요. 물도 충분히 마셔주시고 가벼운 운동 이런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대변 보고 싶을 때 참지 않는 거 추천드리고 증상 있을 때 참지 마시고 이제 상비약 같은 거 받으셔서 잘 먹으면서 변 잘 보면 됩니다. 설사라고 한다면 하루에 3, 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것. 설사 있을 때 충분한 수분 섭취, 식사 조금씩 자주, 맵고 기름진 건 당연히 피해 주시고 찬 음식보다는 실온온도 음식 섭취를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들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 다 국가암정보센터에 기재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증상 있을 때 참지 마시고 지사제, 상비약 받으신 거 먹으면서 잘 넘어가면 됩니다. 메스꺼움만큼이나 빈도가 높았던 게 피로감이었어요. 피로감, 권태감.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탈모가 있습니다. 머리가 빠지는 건 빠르면 항암 1, 2주차부터 시작이 되고요. 늦어도 수개월 이내에 시작이 됩니다. 항암이 다 끝나고 1에서 6개월이 지나서 회복이 됩니다. 이때 다시 나는 머리카락은 색감과 질감이 이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뭐 내가 검은 머리만 나던 사람이었는데 흰 머리도 나고요. 밝은 머리도 나고요. 그 반대가 되기도 해요. 내가 직모인 사람인데 곱슬머리가 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하는데 머리카락은 잘 돌아오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탈모를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환자분들이 간혹 질문을 하시는데 탈모 예방법은 특별히 게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쿨링캡이라고 해서 두피를 차갑게 하면은 이제 머리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되니까 머리도 덜 빠진다라고 하는 개념의 차가운 모자가 허가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 국내에 허가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탈모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환자분들 이게 외형적인 변화라 조금 마음이 심란하고 염려가 되실 텐데 탈모 같은 경우는 치료만 잘 끝나면 잘 돌아오는 부작용입니다. 염려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